나는 솔로 26기 6월 11일 방송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었어요. 이번 기수가 갈수록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커플이 한 두세 커플 정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뭔가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화에 좀 할 말이 많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복행에 MC 두 분이 교체된단 말이에요. 신동하고 경수진님. 이 두 분이 교체되거든요. 저희가 지복행 초창기에 좀 봤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안 보게 됐는데, 보면서도 좀 패널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저희도 있었거든요. 그 나는 솔로가 잘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출연자들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패널들이 속 시원하게 가감 없이 뭐라고 할 땐 뭐라고 하고 어느 정도 뭐 쉴드도 쳐주고,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좀 가려운 거를 긁어주는, 공감되는 멘트를 쳐주는 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복행에서는 이세희님 그분만 좀 공감되는 말을 하고 나머지 두 분은 전혀 공감이 안 돼요, 하는 게. 22기 영숙님이랑 22기 영수님이 나왔잖아요. 둘이 여행하는 장면 중에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영숙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영수님이 뭐 잘못을 한 부분도 있고 좀 답답하게 하는 포인트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영숙님이 잘한 건 아니에요, 또. 근데 신동님이랑 경수진님은 무조건 영수님 잘못으로 몰아가고 좀 공감이 안 되는 말?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방송이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겠냐고요.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방송적으로 멘트, 그냥 여자 편만 드는 그런 느낌? 그래서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고 더 짜증이 났단 말이에요. 출연자가 답답하게 하면 패널이 좀 긁어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다가 데이트하는 장면 자체도 짜증나고 패널들도 공감 안 되고 해서 안 봤잖아요. 네. 그래서 교체된다고 했을 때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 화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패널들의 행동이. 그 패널 중에서도 데프콘님, 네. 특히 영호님하고 순자님이 사실 서로 잘 돼가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숙님이 영호님한테 관심이 있는 상태잖아요. 영호님도 관심은 있었고, 4일차면은 제가 봤을 때 이미 떠난 버스거든요. 현숙님이 지금까지 한 태도를 봤을 때 지금 영호님하고 순자님하고 서로 교감이 충분히 된 상태고, 제가 봤을 때 순자님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보기에 괜찮단 말이에요. 영호님도 그런 포인트에서 매력을 느꼈을 거고, 그래서 두 분이 충분히 잘 돼가고 있는데 현숙님이 마음만 있다 그러고 제대로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마치 패널분들은 영호하고 현숙이 이어져야 되는데 비련의 뭐 드라마 주인공들인 것처럼 자꾸 둘이 이어져야 되는 식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아니, 순자님하고 이 정도 됐으면 끝난 거지. 순자님하고 영호님이 이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광수님하고 영식님이랑 현숙님 이렇게 2대1 데이트 나왔거든요. 그 광수님하고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봤지만, 영식님 괜찮네? 잘하네? 영식님하고는 잘 돼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순자님하고 영식님은 뭐 커플 돼서 나가면 안 되는 건가? 순자님이랑 영식님 두 분 다 너무 괜찮고 좋으신 분인데 저평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쩌리 취급하고 네. 영호랑 현숙만 주인공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러시지? 원래 아니랬잖아요. 뭐 지령을 모르겠어요. 받았나? 전혀 이게 시청자들의 포인트랑 다른데? 오히려 시청자들은 현숙님이 답답해요. 네. 오늘 데이트만 봐도 그 영숙님하고 영철님하고 경수? 경수님하고 이들 데이트 했던 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힘들겠다. 회식하는 것 같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맞춰주는 것 같다. 재미가 없겠다. 아재 개그 막 치고. 그리고 이제 영숙님도 잘 봤어요. 이분들이 진짜 마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위해서 억지로 연기하는 것 같다. 경수님이 딱 그 모양새였잖아요. 잘 간파한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그 두 명은 그런 것 같다. 내 마음이 가는 건 영수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영자는 뭐 데이트 못했지만 상철한테 직진해야겠다. 뭐 이런 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근데 현숙님은 와가지고 영식님 좋은 분이고 저한테 어떻게 했고, 그래서 본인 마음은 어떤데요? 그 사람이 잘해준 거 알겠어. 영숙님은 데이트 상대분들이 뭐 호감 표시 안 했어요?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는 건지도 의문스럽고, 나도 별로 매력을 못 느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영수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아는데, 이분은 그분들이 좋게 해준 거에만 포인트를 잡고 정작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영자가 도와주잖아요. 저녁에 영호님이랑 음. 대화해보라고? 처음에 몰고 가가지고 저희가 욕을 그렇게 했던 영자가 네. 그러면 영호님하고 대화를 해보라. 사실 뭐 영자님 입장에서는 자기랑 뭐 연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오죽했으면은. 형숙이 광수한테 진짜 마음도 없고 인터뷰하는 걸 보면, 그리고 솔직히 다른 여자들이 봤을 때 광수한테 매력을 느끼는 여자들이 없잖아요. 진짜 마음이 있을까 싶은데 자기는 자꾸 괜찮다고 하니 의아하겠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괜찮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숙님이 근데 광수님 부담스러워 이러는데 자꾸 몰고 가면 잘못이지만 본인은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뭐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하는데 독심술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영호랑 현숙은 이미 떠난 버스예요. 영호님이 손자님하고 데이트할 때 좀 전보다 의욕이 좀 떨어져 보였잖아요. 2대1 데이트할 때. 그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2대1 데이트여서 본인도 지친 건지 아니면 유학을 다녀온 영수님과 순자님이 대화를 하는 거를 보니까 본인은 거기에 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타가 오신 건지.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영호님이 현숙님한테도 마음이 좀 있었는데 손자님하고 하면 이번엔 1대1 데이트 각이 나오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영수님이 갑자기 껴들어서 또 2대1 데이트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타와 좀 피로감, 그리고 좀 뭔가 현숙님을 안 알아봤다는 아쉬움,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뒤에 나온 영호님 행동을 보니까 아니에요. 네. 현숙님은 그냥 대화 한번 해보고 끝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남자분들이 다 현숙님한테 마음이 있다가 떨어져 나간 게 광수님 때문이에요. 근데 원인은 현숙님한테 있지만 남자들한테 영향을 끼친 건 광수님이죠. 네. 경수님도 광수님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물러나고, 영수님도 껴들 거 없을 것 같아서 물러나고, 영호님도 대화는 했지만 광수님이 전하는 말과 현숙님의 행동이 참작이 된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광수님의 행동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건 내가 봤을 때 현숙님이에요. 네. 타고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마음이 없으면 정리를 하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광수님하고 관계가 정리됐어요. 이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광수님이 플러팅하는 족족 받아주고 그럼 사람들이 그런 모습만 보잖아요. 개인 인터뷰 때 뭐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개인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광수랑 잘 돼가나? 근데 광수가 저렇게 적개심을 표출하니 뭐 굳이 내가 개입해서 피보지 말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영호님도 애초에 순자님이 매력적이기도 하고 둘이 뭐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되니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싶은 거죠. 그래서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현숙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귈 수 있을까 없을까는 5초 안에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이성을 처음 볼 때? 네. 그러니까 보통 남자로 안 보이다 보였다는 게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다 연애할 거 아니잖아요. 남으로 인식하다가 뭔가 훅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얘랑 연애에 각이 있나? 이러면 이제 남자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눗솔로는 연애하라고 판을 깔아둔 데잖아요. 남자로 다 봐. 다 너랑 사귈 여지가 있어. 그래서 한번 싹 스캔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남자로 안 느껴져. 그러면 이미 내 취향에서 아닌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 상황에서 상대가 나한테 좋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겨. 10년, 20년 나한테 플러팅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이 좋아질까요? 이성적인, 동물적으로 좋아지는 그 본능이 생길까요? 이성적으로 보는 거는 솔직히 하루 안에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커트라인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현숙님이 자꾸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일차잖아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나 없나 고민하는 거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랑 될까 말까가 고민이 되지, 내가 얘한테 호감이 있나 없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해서 만나봤자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알지.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심장이 막 갑자기 쿵쿵쿵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런 그쵸. 자연스러운 현상도 있을 거고 본인이 알 텐데 고민이 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현숙님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공감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악의적으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변 환경에 휩쓸리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정숙님, 영자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물론 정숙님 같은 경우에 상철님하고 영자님하고 대화 못하게 하려고 하루 종일 보초 사고 아우 너무 싫어요. 너무 싫었어요. 별로요. 직업이 나나요? 네. 저는 사실 그걸 인식을 못했거든요. 옆에서 자고 있길래 피곤한가 보다 그랬는데 무슨 막 질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옆에서 보초 사고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저런 거구나. 저게 뭔 의미가 있지? 백날 그렇게 보초 서봤자 10분 만에 끝나잖아요. 데이트 슈퍼데이트 건 얘기하면서 참 그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자기가 호감 있는 사람을 쟁취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이라도 하잖아요. 정숙님은? 네. 영자님도 마찬가지고.
네.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옥수님하고 현숙님만 수동적인 태도고, 현숙님은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남 맞춰주고 받아주다가 끝날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사람 보는 눈 똑같다 그러잖아요. 현숙님 눈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면 다른 여자 눈에도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 남자한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관심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현숙님이 고고하게 혼자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나. 나도 쟁취를 해야지. 근데 말로만 자꾸 쟁취한다 그러고 행동은 안 하고 남 받아주다가 끝나게 생겼어요. 근데 그나마 영식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영식님 진짜 이번 화에서 재발견? 소리 없이 네. 강한과. 통나무 자르는 것도 멋있었어요. 제가 그 슈퍼데이트 거 다른 거 사실 많이 스킵하거든요. 이거 리뷰 때문에 어거지로 보는 경우도 많고 리뷰 할 때도 스킵한 적 많았어요.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게 어필이 돼? 막 이랬는데 그 통나무는 어필 될 것 같아요. 네. 남성미가 나오고 뭔가 그 끈기도 나오고. 그리고 영식님이 제일 왜소하고 키도 작고 뭔가 피지컬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 사람들 제치고 1등 한 거잖아요. 반전미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도 보이고 의지? 뭐 그런 게 다 보였죠. 그러니까 영식님도 소리 없이 자기 판단대로 해서 결국에는 현숙님까지 다 다른 거고, 그 2대1 데이트 때 광수님하고 영식님하고 대화할 때 현숙님의 태도가 달랐어요. 네. 영식님이랑은 뭔가 티키타카가 되고 현숙님 표정도 밝아요. 근데 광수님이랑 현숙님이랑 대화는 광수님 혼자만 얘기하는 느낌이고 현숙님도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뒤에 1대1로 대화하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식님하고 대화할 때는 서로 대화가 주고받아요. 네. 현숙님도 계속 영식님을 쳐다보면서 좀 편안하게 느껴져요. 상대가 나를 편안하게 느끼냐 안 느끼냐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나랑 있을 때 말을 많이 하면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이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광수님이랑만 있으면 현숙님이 말이 없어져요. 웃기만 해요. 네. 내가 너 좋아해, 막 호감 있어, 잘해줄 거야,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다가 이제 현숙님은 그냥 웃기만 하고. 이제 좀 느꼈어요. 그 2대1 데이트할 때 안 받아주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비교가 되지. 좀 이제 지치고. 사실 큰 호감은 없는데 자꾸 엮이게 되니까. 나중에 인터뷰할 때도 광수님 똑같은 패턴이어서 뭐 지루했다 하는데, 거기서 뒤에 그래도 그게 광수님의 스타일이니까,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의 스타일인데 내가 싫으면은 안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의 스타일이니까 내가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됐다. 그분의 삶을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안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건 맞는데 나랑 안 맞는다는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아, 나는 싫다, 나는 이런 스타일 싫어해,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자꾸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내가 불편한데 왜 어거지로 그거를 감수하는지 모르겠어요.